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6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고, 그 월령이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일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죠. 원래 병화가 간목이 있었고 을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음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음화가 된다. 또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병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질은 다릅니다. 성질은 자, 화라 같은 오행으로 화라 하더라도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화와 음화의 성질은 어떻다? 다르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성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뭔가 조금은 힘이 좀 세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자는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좀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음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크고 넓고 깊고 단단하고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양에 대해서, 양에 대비돼서 조금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조금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화라고 하는 병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태양지화 같다 했어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으면서 가장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같은 화이지만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이냐면 동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태양이 가장 밝고 가장 맹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음흉하다,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죠.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좀 거칠고 강렬하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거는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뭔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화인 정화인 것입니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좀 다르죠. 그러면은 선생님, 강렬하고 맹렬한 병화가 좋은 것이고요, 부드러운 정화는 나쁜 것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화도 정화의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좋고 정화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조우하는 용도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조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가장 잘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가장 단단하다라고 하는, 간목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하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화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능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양화인 병화가 됐던 음화인 정화가 됐던 강할 때,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나 정화나 똑같은 것이고요. 또 공통점은 병화라든가 정화도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병화든 정화든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필요성, 즉 간목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일간이 간목이 정인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기름이라든가 연료와 같은 개념이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화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금을 가지고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벽갑 인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 하나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의술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처음에 들어갈 때 용어에 쓰러집니다.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특징은 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새로운 걸로 좀 바꿨더니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키보드 자판 치는 것이 조금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 키보드를 많이 치게 되면은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좀 이거 뭐 인체공학 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좀 자판이 손에 익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 됩니다. 금왕절, 금이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이 6월이 됩니다. 자, 반면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 입장에서는 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병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화도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정화를 모두 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뭐냐면 6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사지가 된다. 6월에 사지가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사자에 땅지자, 사람이 땅에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하는데, 오행의 왕상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게 되면 어떤 개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에서 한 70대 정도 되는 정도의 노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단계죠. 물론 아기도 약하고 노년의 어른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서 약한 거하고 나이 들어서 약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금은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즉, 여러분들 재성이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재성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재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재능도 될 수가 있겠고, 인기도 될 수가 있겠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유흥오락도 해당이 됐고, 유흥오락이죠. 유흥오락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색 잡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게 보게 되면 재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재성인 것이고요. 특히 남자한테는 재성은 처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 되죠. 옛날에는 가감하게 첩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일부 일처제의 상황에서 첩까지 말하기가 어렵고요. 처가 되는 것이고, 자, 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냥 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재성이라고 하는 것, 용도만 있다라고 하면 재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기오락, 우리 BTS 방탄소년단, 모르긴 몰라도 사주를 보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식상까지 있게 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어야지만 인기가 있고 재능도 있고 인기가 있어야지만 재물도 얻게 되죠. 근데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재성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인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을목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은 같은 나무 같은 것이면, 을목은 뭐냐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으로 보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연기가 나고 심하면 정화를 질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목을 좋아하고 을목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유월 같은 경우, 술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기가 없죠. 유에도 지장간에 수기가 없고요, 술도 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초인등 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 즉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이죠. 마른 풀로서 인등, 불을 지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6월의 을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 마른 풀을 태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잘 마른 장작을 태우는 게 좋을까요? 장작을 태워야지만 불꽃도 오래 가고 그 열기도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을목도 고초인등이 되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지만 그 불꽃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쓰게 되면 부기를 얻을 때 그 부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을목을 쓰게 되면 부기를 얻는데 그 부기가 오래 간다, 못 간다, 금방 꺼진다, 그지,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간목을 쓰는 것이지, 간목이 없을 때 을목 가지고 고초인등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논하는 것이지, 간목이 있으면 을목을 뭐하러 어렵게 말려가지고 풀 뜯다가 말려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주겠냐고요. 간목 쓰는 것이지. 그래서 무득이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을목을 쓸 수 있지만 간목을 얻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목이 있게 되면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가 힘을 얻게 되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가장 재성이 왕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간이 왕해져서 돈을 벌게 되면 거부가 된다고 하죠. 거부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6월의 정화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다못해 지지에 천간의 간목은 지지로 뭐가 됩니까? 인목이 되죠. 인목이 있느냐 간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뿌리가 없다 한다면 반드시 인이라든가 갑에 뿌리는 두어야지만 6월에 가장 금왕한 시절에 금을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로 볼 때는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는데,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십정격이 될 수도 있고요, 종격이 될 수도 있고, 전왕격이 될 수도 있고, 합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짜임이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흐름이 잡혀져 있느냐를 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격과 국을 보게 되고, 격국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격국에 맞춰서 뭘 본다? 용신이 무엇이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 한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을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병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분들 금이용신이다 내지는 수가용신이다 내지는 어떤 분들 금수가용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신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금은 경금도 있을 수 있고 신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용신일 때는 금은 뭐예요? 반드시 경금이 용신이다 내지는 목이 용신이면 간목이 용신,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 금수가 용신이다. 어떤 경우에는 또 금수 목이 다 용신이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용신은 딱 한 글자 명확하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일간은 일간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원령은 음금이 되시죠. 금. 그래서 사주격국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은 음이고 그 다음에 원령도 음이죠. 대 음. 근데 화, 정화가 극하는 금의 관계, 화극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뭐가 된다? 재성이죠. 재성이 되는 것인데 대 음이 되는 거니까 저는 편재, 어저께 병화는 정제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재격이 되는데 연간에 이렇게 유중에 있는 신금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원한적인 편재격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이 이런 경우가 바로 격이 좀 분명한 것이죠. 격이 분명하면 좋은 겁니다. 선명한 것이죠. 하지만 격이 분명한 것에 비해 또 중요하지만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명확한 것도 중요하죠. 자, 편재격이지만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고 일간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정화가 6월이 되나서 신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주 격국은 국세는 어떻게 되냐면 제다 신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세가 된다. 그럼 이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용신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상용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있거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 정화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식상 중에서 저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죠. 식신. 그래서 식신이 있어서 식신이라고 하는 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 가지고 유축합하게 되면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다시 재성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축토는 일간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다 신약한 상태에서 식신 내지는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더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수. 이 해수라고 하는 것, 자,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관이죠. 정관이라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정해일주가 되는데 제가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들이 좀 성격이 꼼꼼하고요, 좀 세심하고, 그 다음에 해중 간목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좀 온화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해수 위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 위에 불이 떠 있는 것 같죠. 좀 마음이 항상 정일주들은 좀 불안한 그러한 심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래서 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조년에 빨리 취직을 한다든가 경제권을 빨리 얻어가지고 생활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일주 정관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축토도 저기 재성을 새겨주게 하니까 이거는 재관이 너무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너무 왕해지는 사주가 되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인목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사화라든가 우화 등이 있어서 정화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월간에는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금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간도 지지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그 다음에 나랑 같은 비견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보면 재관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인성 내지는 비견, 겁재를 봐서 약한 정화를 뭐 해야 된다? 생조 내지는 방조해줌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자시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과 관성이 왕하고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재관이 왕하다 이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재살태왕하다라고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재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은 재성은 뭐 정제든 편제든 상관없고요. 살은 칠살을 뜻하는 것인데, 선생님 얘는 정관이잖아요. 근데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마치 그 작용은 뭐와 같다? 칠살과 같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제살태왕한 사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자시가 되면, 자, 이때는 자수는 칠살 되죠. 그러면 제살태왕하는 걸로 봐도 된다. 이걸 또 어떤 분들 정관, 평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제살태왕한 상태에서 일간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그러면 이거 금으로 종할까요? 수로 종할까요? 이거 종격도 되기도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종색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생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시도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 신금을 보는데, 가끔 묻는 분들이 해중에 있는 간목으로 정화를 생주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물속에 있는 미역 따다가 불지피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중에 있는 간목을 그냥 해수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 하다못해 묘목이라도 있어서 인내 한목이 되거나 아니면 해묘 한 목이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목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해수 이렇게 있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 물에 팅팅 불어 있는 나무 건재다가 정화 짚인다고 해봤자 불합리죠. 그죠? 그래서 매우 불합리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이민시 정도는 대주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는 물론 인목도 쓸 수 있지만 인의 한목 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지지육합, 그러면 이제 인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이렇게 정화가 투출해서 자꾸 나무를 갖다가 적셔버리고 정화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자시, 신해시보다, 무신기유시보다, 경술시보다 그래도 인목을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 그런 개념이죠.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자, 이것도 아까 해중에 있는 간목만은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묘합하게 되면 뭐 해중 간목이 살아나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정화를 갖다가 직극해 버립니다. 이거 매우 경자 신의 시만큼이나 계묘시 좋지 못한, 목을 얻었는데도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갑진시 이렇게 됐을 때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간목은 시지에 있는 진에도 살짝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화를 생지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뭐예요? 일간 자체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양의 기운이 좀 많이 발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되겠고요. 을사시 이거 좋을 것 같지만은, 자, 사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해상충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와장창 폭삭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또 병옷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오해 불일됐죠. 충도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뭐 오화 옆에 해수가 있어서 안 좋다, 이거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해수가 옆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 이렇게 오해 불을 두고 투출됐기 때문에 금수 제살이 왕에서 조금은 한습한 그런 사주를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정화는 태양이 달이고 병화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뜬 때 태양이 있는데 달이 뜨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데, 정화가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무신, 기요, 경술신에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볼 수 없고요.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무술기의 경자 신축이 뭐예요? 다 정화일간이 뿌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제일 그나마 태어날 수 있는 생시 병오시밖에 없습니다. 이민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투출되어서 들어오는 생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오시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남자로 태어나도 어차피 정유, 병신,
을미대운은 정화일간이 생조를 크게 받지 못합니다. 물론 천간으로 정화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중시 보는 게 아니라 지지를 중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하다못해 목이라도 얻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갑진시라든가 을사시는 절대 안 되고요. 병원시 정도 둘 정도 얻을 수 있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 갑진시 얻으면 안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병원시를 갑진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일간 자체가 좀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운을 버틸라고 하면 화가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생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호시가 된다. 만약에 병호시가 아니라고 하면 뭐 이민시, 갑진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생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것은 병호시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